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눈물 흘렸던 이야기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현재 48살이고 제 여동생 민서는 45살이에요. 지금 저희는 엄마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여행도 함께 가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12살, 동생이 9살이었을 때 일이에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신 후 아빠는 2년 정도 저희 남매만을 키우셨어요. 그 당시 아빠는 중장비 운전사였는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느라 정말 힘들어 하셨죠. 저희도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서로를 돌봐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민서야, 아빠가 새로운 엄마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새엄마가 되실 분은 수연이라는 이름의 28살 여성이었어요. 아빠보다 10살이나 어렸죠. 그분은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빠와 만나게 된 건 아빠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단골 손님과 식당 직원 사이였다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씨는 정말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저희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분도 엄청나게 긴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28살의 초혼인데 갑자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작은 식이었죠. 그날 수연 씨의 얼굴을 보니 정말 불안해 보이셨어요. 결혼식 내내 손을 떨고 계셨고 저희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걸까? 새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신 후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하셨고 저희를 챙기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고집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 민서는 비교적 빨리 새엄마를 받아들였어요. 아직 어렸던 터라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저 배고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절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항상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엄마가 해주신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 진짜 엄마가 해주던 거랑은 다르다고 투덜거렸고 새엄마가 제 방을 치워주시면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새엄마가 저에게 뭔가를 사주려고 하면 필요 없어요라고 거절하기도 했죠. 그런데 새엄마는 제가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시고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미나야, 학교 어땠니?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정말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집에 와서 울고 있는데 새엄마가 조용히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미나야,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새엄마는 옆에 앉아서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결국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이 제 옷차림을 놀리고 도시락도 이상하다고 비웃었다는 얘기를요. 그때 새엄마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그런 애들과 놀지 말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도시락을 먹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야. 그리고 너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엄마는 제 도시락을 더욱 정성스럽게 싸주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쁜 도시락통도 사주시고 반찬도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담아주셨죠.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빠와 새엄마가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죠. 그해 가을,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평소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중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그날 밤 아빠는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 모두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장례식장에서 새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진심을 느꼈어요. 아빠의 관 앞에서 하염없이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아빠를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새엄마도 우리를 두고 떠나겠구나. 사실 그럴 만도 했어요. 28살에 결혼해서 남의 아이 둘을 키우다가 이제 남편마저 잃게 된 거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저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젊은 여자가 이제 애들 두고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남의 아이 키우려고 결혼한 게 아닐 텐데. 곧 짐 싸서 나갈 거야. 두고 봐. 그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새엄마가 언제 짐을 싸서 나갈지 모르니까 동생과 제가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빠가 남겨주신 보험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었으니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새엄마는 집을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시고 저희를 챙기셨어요. 아빠의 장례식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새엄마가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민서야, 너희들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엄마는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에게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을 꼭 잘 키워달라고. 엄마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힘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들었거든요. 그동안 새엄마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새엄마는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도 없었고 직업도 없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일하셨죠. 그런데도 새엄마는 저희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저희가 학교 가기 전에는 꼭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셨고 저희가 잠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셨어요. 가끔 너무 피곤하신 날에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드시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더욱 놀라운 건 새엄마의 꾸준함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목소리가 똑같았거든요. 미나야, 일어나야지. 학교 늦는다. 오늘 아침은 계란 후라이랑 김치찌개야. 얼른 먹고 가. 올 때 우유 한 팩 사다 줄 수 있니? 처음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정말로 저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걸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싸워서 정말 속상해하며 집에 왔던 날이 있었어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는데 새엄마가 문 앞에 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무슨 일 있었니?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새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와서 미나야, 배고프지 않니? 내가 좋아하는 라면 끓여놓을게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부엌에 가보니 정말 라면이 끓여져 있었고
엄마는 제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아빠가 없다고, 새엄마랑 산다고, 다른 애들과 다르다고 해서 정말 속상해요. 그러자 새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야.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건 아니야. 오히려 더 특별한 가족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선택해서 가족이 되었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새엄마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해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새엄마도 저희를 선택해 주셨고 저희도 새엄마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거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새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는지,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견뎌내셨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동시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 깨달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새엄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요. 고생하셨어요라고 인사하고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새엄마는 그런 작은 변화에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새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도 억지로 마트에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먹을 게 떨어져서 장을 봐야 한다면서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갔다 올게요. 뭐 사올까요? 그런데 제가 엄마라고 부르자마자 새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고마워, 미나야. 정말 고마워라고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엄마라는 호칭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새엄마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도 행복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도 엄마는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원비도 대주시고 입학금도 마련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밤늦게까지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거더라고요. 대학교 4년 동안도 엄마의 지원은 계속되었어요. 생활비며 학비며 모든 걸 책임져 주셨죠. 그때마다 제가 엄마, 미안해요. 빨리 취업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엄마는 항상 괜찮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하셨어요. 동생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서는 저보다 일찍 엄마를 받아들였지만 사춘기 때는 저와 비슷하게 반항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민서에게도 똑같이 인내심을 갖고 대해주셨죠. 민서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는 미술 학원도 보내주시고 미술 용품도 사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엄마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고 민서는 미술대학에 진학해서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고생만 시켜드렸던 엄마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예쁜 목걸이를 사서 엄마께 드렸는데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승연아,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돈 아껴서 내 용돈으로 써.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목걸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지금도 특별한 날에는 항상 그 목걸이를 착용하세요.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을 엄마께 소개해드릴 때 엄마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요. 우리 미나를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시는 모습이 정말 친엄마 같았어요. 결혼식 때도 엄마는 저보다 더 떨리셨대요.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되셨다면서요. 결혼 후에도 엄마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어요.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찾아뵈었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산후조리할 때는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기를 돌봐주셨고요. 동생 민서도 몇 년 후에 결혼했어요. 민서의 결혼식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친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민서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민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엄마를 정말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48살이고 민서는 45살이에요. 엄마는 71살이 되셨죠. 저희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주로 등산을 가거나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죠. 지난주에도 저희 셋이서 설악산에 다녀왔어요. 엄마가 나이는 들으셨지만 아직도 정말 건강하세요. 등산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소중한 추억이야. 특히 미나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 그때 정말 행복했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들 때 함께하며 기쁠 때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엄마는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내심, 사랑, 희생,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요. 28살의 어린 나이에 남의 아이 둘을 맡아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저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하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저희의 반항까지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지금 엄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농사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허리도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맞아주세요. 가끔 엄마 허리 아프시죠? 이제 쉬세요라고 하면 괜찮다, 일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면서도 저희가 오는 날에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세요. 최근에는 엄마가 요가도 배우고 계세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저는 엄마가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동안 저희만 생각하시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셨는데 이제야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되신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는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예쁜 곳에 와본 게 얼마만이야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으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자주 함께 여행을 다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자주 고향에 내려와서 엄마를 뵙고 있어요. 민서가 그린 일러스트로 달력을 만들어서 엄마께 선물로 드렸는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민서가 이런 예쁜 그림을 그리다니 하시면서 이웃들에게도 자랑하고 다니세요.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거든요. 아이들이 할머니, 우리 언제 또 와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는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 제 아이들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서 새로운 기쁨을 찾으신 것 같아요. 가끔 엄마와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정말 모르고 살았어. 어떻게 너희들을 키워야 할지도 몰랐고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희들이 나를 엄마로 만들어준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엄마도 저희와 함께 성장하셨다는 걸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사랑으로 저희를 키우시면서 진짜 엄마가 되셨다는 거죠.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가 아플 때의 걱정,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 그런 모든 감정들을 엄마도 저희에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건 엄마가 저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친자식과 의붓자식의 구분 없이 정말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가끔 다른 사람들이 새엄마인데도 정말 잘해주신다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새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예요. 진짜 엄마와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엄마는 저희에게 진짜 엄마 이상의 사랑을 주셨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에는 엄마가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너희들이 걱정되네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사랑으로 모실 차례거든요. 민서와도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이제 갚아드려야 한다고요. 물론 엄마의 사랑은 갚을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엄마를 모시고 건강검진도 받으러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 체크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엄마가 평생 바다 건너 외국에는 가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일본이나 중국 정도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유럽 여행도 함께 가보고 싶어요. 이런 계획들을 말씀드리면 엄마는 그런 데까지 갈 필요 있나 돈 아까워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꼭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만 사셨으니까 이제는 엄마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새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를 두고 떠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아니면 친척 집에 맡겨져서 자랐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지금은 알 수 있어요. 28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희는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가족보다도 끈끈한 정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들 때는 함께 이겨내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가족이요.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까요?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엄마처럼 남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분명 그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새부모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다가가다 보면 분명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같이 묵묵히 남의 아이를 키워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 그 아이들이 자라서는 분명 깨달을 거예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도 우리 엄마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모든 행복의 시작은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해주신 엄마의 마음이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는 엄마와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거예요. 그게 엄마께 대한 저희의 감사 표현이자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